우리나라 안보의 큰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공동방위조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53년에 한국전쟁 휴전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 대한민국을 책임진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 안보를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는 중공군 120만 명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한 해 지나서 1954년에 중공군 13개 사단이 철수하고, 그렇지만은 1956년까지도 중공군 25만 명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군이 공산군 측과 휴전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다 떠난다면은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이죠. 이 이승만 대통령의 걱정은 사실 불합리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실 비슷한 어떤 그런 안보 걱정이 대두됩니다. 예를 들면 1989년도에 냉전이 끝났을 때, 그때 이 우크라이나, 원래는 소련의 공화국이었습니다. 소련의 하나의 공화국이었는데, 거기에서 독립을 했죠. 그런데 독립하면서 사실은 실질적인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에는 러시아의 위협이라는 게 항상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때 우크라이나 핵무기를 해체하고 핵무기를 없애는 대신에 미국과 소련으로부터 안보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보 약속 다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다시 속국처럼 마치 러시아의 위성 정권 그런 나라로 이렇게 만들려고 압력을 행사했죠. 그래서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란드 원래 소련의 위성 정권으로 있었고, 또 바르샤바 조약에 묶여가지고 사실 소련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그러다가 1989년도에 체제 전환을 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독립은 누가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폴란드는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또 미국을 위시해서 나토에 가입하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미군을 또 이렇게 폴란드에 주둔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폴란드와 미국 간의 국방 군사 협력 그런 것도 아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가지고 실질적인 안보를 보장받습니다. 휴전 협정만 맺었다고 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안보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 협정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미국도 대한민국이 반대하는데 국군이 북한군하고 단독으로도 싸우겠다 이러는데 그대로 좌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특사를 보냈습니다. 미 국무부 로버트슨 아이젠하워 대통령 특사를 보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과 14차례나 회담을 해서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한미 공동방위조약입니다. 이것이 1953년 10월 1일이니까 7월 달에 휴전협정 맺고 3개월 후에 이 한미 공동방위조약을 체결한 거죠. 우리로서는 굉장히 나라가 튼튼한 반석 위에 안정되게 경제 발전하고 국민이 보호받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보다 한 해 전에 일본은 미국과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이 1952년 9월 8일입니다. 전쟁하지 않은 일본도 지금 미국과 냉전 상황에서 중국과 또 소련으로부터 위협을 막기 위해서 안전보장을 체결하는데 우리는 중소가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더 조약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발효된 것은 1954년 11월 18일입니다. 조약의 내용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 한미 합의 의사록에 의하면은 국군을 유엔군 사령부 작전 통제권 하에 둔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군을 좀 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육해군 군대 72만 명을 육성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매년 미국으로부터 3억 달러에 해당하는 군사 원조를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주한미군 전부 철수하지 않고 주한미군 일부를
여전히 이 대한민국에 주둔시키고 또 휴전선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아주 우리로서는 든든하죠. 우리가 6.25 전쟁을 왜 그 북한 공산군으로부터 기습 공격을 받았느냐? 알고 보면 억지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북한이 남침할 생각, 군사 공격할 생각을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만한 억지력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이 모험적인 어떤 그런 군사 도발을 한 거죠. 전면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만에 하나라도 그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은 동족 상잔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 민족, 우리 동포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약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다가 일본까지 미일 안보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한미일이 이렇게 동맹이 돼서 간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중소의 어떤 공산 위협으로부터 우리 나라를 든든하게 한 것이죠. 미군은 그렇게 해서 1953년도에만 하더라도 그 미군이 8개 사단 32만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6개 사단을 축차적으로 철수를 했죠. 그러나 다 철수한 건 아니고 그 중에 22만 명만 철수하고 약 10만 명, 55년도에 보면은 한 7만 5천 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6, 7만의 미군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많이 줄여서 2만 8천 명 정도가 우리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한미 공동 방위 조약을 하게 될 경우에 후속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행정협정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들 그리고 미군들의 각종 그 해외 공군력 그러니까 뭐 함정이라든지 또는 뭐 미 전투기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활동할 때 어떤 지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위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 활동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파입니다. 주한미군 지휘협정 또는 행정협정이라고 하는데 이 소파를 맺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와 그 미국과의 어떤 문화적이라든지 경제 수준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미국이 사실 응하지 않았죠. 그거는 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뭐 그 미일 안보조약 맺고 바로 그 미군 지휘 협정을 맺으려고 했지만은 미군이 미국 측에서 사실 응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너무 좀 차이가 커서 그대로 대등하게 하기 어렵다 이래 본 거죠. 어떤 미군 입장에서는 자국 국민이나 자국 군인들에 대한 어떤 지위를 최대한 높게 보장받으려고 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주권 또는 관할권, 사법권 이런 것을 우리가 행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바로 서로 쟁점입니다. 그러면은 미군정기는 어떻게 했느냐? 그때는 미군정이 바로 통치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뭐 미군의 지위라는 게 그 논란될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미군이 바로 그 통치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죠. 그러다가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을 때 이때 이제 하지 사령관하고 미군정 하지 사령관과 새로 대통령이 된 이승만 대통령과 이렇게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 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때도 그 미군들이 철수할 때까지 그 미군들이 그동안에 미군정기 때 했던 것처럼 주요 시설, 항구역에 대한 통제권을 미군이 가진다 이렇게 정했죠. 그러면 현실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6.25 전쟁 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때도 이제 관할권이나 이 사법권 행사, 그러니까 미군에 대한 사법권 행사를 미군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 전쟁 시기인데 군인이 모든 민간 이런 사회 그런 것을 우선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불가피했을 겁니다. 이런 내용이 나중에 그 행정협정으로 개성이 되는데 말하자면은 그 대한민국에 와 있는 미군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러니까 뭐 미군이 미군한테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미군이 한국인한테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미군이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뭐 구속 체포하고 수사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재판에 회부하고 판결하고 이런 것을
미군 관할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전쟁 상황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유보적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미군들이 그 자국 그 장병들에 대한 어떤 사법 처리를 직접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소파, 한미 행정협정, 그것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따로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